안녕하세요. 서원대 김정진 교수입니다. 저는 덕후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바로 요즘 덕후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예, 이 덕후들은 삶을 아주 몰입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몰입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전국 방방곡곡을 사실 다 다녔거든요.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이 책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덕후들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덕후는 삶의 고수들입니다. 한 분야의 이제 최고 전문가라고도 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이제 부러운 사람들이 덕후인데요. 제가 만난 덕후들은 그 취미를 아주 깊게 파서 최고의 전문가로 되었고, 그 다음에 직업까지 연결한 사람들을 이제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취미가 곧 일이고, 그 다음에 직업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굉장히 높고요. 이 이야기들을 저는 우리 아이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과, 그 다음에 저처럼, 저도 이제 40대가 넘었는데, 저처럼 이제 인생 2막, 3막을 준비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이런 사람도 있다, 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쓰게 됐고요. 저 또한 이제 또 덕후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뭐 밥상머리 교육 덕후, 부모 덕후라고도 하는데, 그쪽 분야에 푹 빠져갖고 한 몇 년을 저도 산 덕후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고의 덕후, 다양한 분야의 8명을 만났고, 그들의 삶들을 이제 한 번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릴 분은 이 종이비행기 덕후입니다. 이정욱 씨인데요. 이 이정욱 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조금 떨어져서 살았었고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을 했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사실은 마음에 쉼을 주고, 그 다음에 힐링을 줬던 게 종이비행기 접기였답니다. 그래서 종이비행기를 접어갖고 날리고 하면서 마음을 그래도 다독였다고 하는데, 이게 뭐 돈 드는 게 많이 돈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비행기가. 그래서 많이 할 수 있었고,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스킬이 계속 늘었던 거예요. 뭐 거기에다가 뭐 날개를 꺾어서도 해보고, 뭐 돌을 달아서도 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종이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 사람이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레드불스라는 그 음료회사가 있잖아요. 그 음료회사에서 전 세계에 그 종이비행기 올림픽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로 이 사람이 선발이 됐고, 결국은 한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태극기를 달고 나갔죠.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아주 우수한 또 성적을 거둬가지고, 한국에 온 뒤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종이비행기로 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창직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종이비행기 국가대표로 이색 스포츠를 알리는 그런 이색 스포츠 전문가라는 창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색 스포츠 기업, 이색 스포츠를 알리는 기업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우연하게 시작한 그 종이 비행기로 가지고 아주 깊게 빠져들어서 결국은 종이비행기 국가대표까지 돼서 지금 창직하고 창업해서 이렇게 아주 즐거운 삶을 살고 있는 케이스를 제가 봤고요. 또 한 분은 맥주 덕후, 이제 박상지 씨인데, 이분은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하고 호주로 유학 갔다가 결국 다시 한국으로 졸업하고 왔다가 카이스트에 이제 MBA 과정에 갔죠. 지금 가서 어느 날 그 오비 공장, 오비 맥주 있죠? 거기 견학을 갔는데, 그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수제 맥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어릴 때부터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술은 굉장히 싫어해요. 마시지를 못한답니다. 단지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이 오자마자 그 기숙사에서 인터넷 검색하고 바로 수제 만드는 거를 장비들을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기숙사 옆방 친구들한테 대접을 했더니 굉장히 맛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남이 맛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맥주 만들기 빠져들어서 카이스트 MBA에서 이제 경영은 안 배우고 맥주 만들기만 계속 배워가지고 결국 3년 만에 이분이 세계 맥주 만들기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이 한국에서 김치 만들기 대회에 나가서 1등한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맥주는 유럽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인 최초로 금메달을 땄고요. 결국 이분은 이제 완전히 진로를 틀어가지고 뭘 했냐면은 결국 맥주를 만드는 기계,
기계를 만드는 그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됐고, 지금은 콤부차라는 아주 그 고대 그 음료가 있습니다. 그 콤부차를 만드는 지금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까지 사실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시작은 맥주 간단하게 만드는 거에서 시작이 됐는데 굉장히 이제 몰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보면 이 덕후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1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시간을 투입하면 3년이 지나면 1만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시간이면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몰입을 해가지고 이분이 맥주의 최고봉까지 올라간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게임 덕후가 있었어요. 아주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진솔이라는 지휘자입니다. 대구 MBC 상임 지휘자인데 굉장히 젊어요. 지금 30대 초반인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 가정폭력을 많이 당했고 왕따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학창생활을 했는데 본인의 마음을 잡아준 것은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에 더 빠져들게 되었고, 근데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 음악을 하게 되는데 지휘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원래 클래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클래식 음악을 하시던 분이 게임 음악을 이제 하게 됐고, 게임 덕후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 최초의 게임 음악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크래프트 그 혹시 게임 아시나요? 그걸 만든 회사가 블리자드입니다. 그래서 블리자드하고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게임 음악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그런 훌륭한 지휘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애 덕후도 있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 그리고 공룡 덕후도 있고요. 공룡 덕후는 뭐 어릴 때도 공룡을 계속 좋아했는데, 보통 이제 뭐 나이가 먹으면 공룡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김진겸이라는 이 공룡 덕후는 커서도 계속 공룡을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너 몇 살인데 아직 공룡 좋아하냐? 뭐 부모님도 그런 얘기 했었고요. 결국은 이분이 공룡을 파기 시작해갖고 나중에 3D 프린터로 공룡을 이렇게 설계해갖고 뽑아내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SNS, 페이스북 통해 퍼져나가갖고 어느 날 서울대학교 공룡연구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공룡연구하는 교수님한테 화성에 공룡 화석이 발견됐는데 당신이 보니까 3D 프린터로 공룡을 복원하더라, 해줄 수 있냐 해갖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 1호 공룡 복원가로 됐습니다. 3D 프린터로 공룡을 복원하고 설계하는 그런 것까지 이분이 하게 됐고요. 악기 덕후도 있었습니다. 악기 덕후. 이분은 구자홍 씨인데 대전에 계십니다. 그래서 5살 때 아주 그 화상을 크게 입어갖고 성장판이 모두 다쳤었는데, 어릴 때 그 자기 마음을 위로해줬던 게 비올라였다고 합니다. 비올라. 그 소리에 빠져가지고 음대생이 됐고 결국은. 근데 손에 화상이 많으니까 나중에는 연주하는 게 좀 불편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비올라 포기해야 되겠다 해서 이탈리아의 고별 여행. 이 비올라를 최고 잘 만드는 곳이 이탈리아 아니겠습니까? 본고장에 가서 내가 그것만 한번 보고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택하겠다 했었는데, 거기 가서 어떤 장애인 명장을 만났는데 손가락이 2개밖에 없는 그 장애인 명장이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아주 잘 만든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이분이 비올라 연주에서 비올라 제작으로 이제 바꿔서 지금은 바이올린을 제작하는 그런 명장이 되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사실은 덕후, 시간을 엄청나게 거기에 쏟은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만나본 분들, 이렇게 젊은 분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라영수 씨라고 지금 아주 그 노인 기업을 운영해서 10년째 운영하고 계신 라영수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IMF 때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노숙자 생활도 좀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는 컴퓨터 시대니까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다. 그때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갖고 결국은 컴퓨터를 계속 배우다가 사진 찍고 촬영하는 것까지 배우시고, 나중에는 영상까지 만드는 걸 배우신 거예요. 근데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학습 동아리, 컴퓨터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갖고,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지금은 영상 콘텐츠를 공급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영화제에 나가서 대상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분뿐만 아니고 그분 친구들도 같이. 그래서 지금 은빛둥지라는, 은빛미디어라는 기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이제 만나보면서 덕후란 게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어릴 때부터 뭔가를 꼭 좋아해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공룡 덕후처럼 한순간에 어떤 인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는데 새로운 뭔가를 찾아가고 시간을 엄청 쏟아서 몰입해가지고 덕후가 된 케이스를 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덕후들의
10계명, 그래서 10가지 이제 비법을 제가 알아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거였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덕질이라고 하는데 빠져들어라. 좋아하는 취미를 깊게 빠져들어라. 그게 참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아하는 걸 깊게 파는 거예요. 파서 끝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끝이 나오잖아요. 그 분야에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 끝에서 새로운 게 나만의 것을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에 새로운 길이 시작돼가지고 진정한 고수의 반열에 그분들이 올랐던 걸 봤고요. 또 이 덕후들은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처음에 뭔가를 좋아할 때, 뭐 국악을 좋아한다라든지 뭐 다양하게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처음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롭게 성장해서 나만의 1%를 그 안에 얹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확신, 고집. 특히 이분들의 특징 보면 남들이 야 그거 돈 안 돼. 종이비행기 날려고 무슨 돈이 되겠니? 특히 이 종이비행기 덕후 이정욱 씨는 명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하냐? 남들이 많이 말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들이 말릴 때 가라. 고집스러운 사람이 덕후다. 그래서 나만의 것을 이분들이 다 찾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에 덕질이 시작된 분도 많았는데 그래서 우연을 인연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누적이 됐을 때 또 새로운 덕후가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깊게 파다 보면 새로운 게 보이잖아요. 그 분야에서. 그래서 항상 최초, 최고, 최다로 자신을 브랜딩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덕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국내 1호 K아브루타 덕후, 밥상머리 교육 덕후로 해서 저를 브랜딩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자기 걸로 새롭게 브랜딩하는 거 이런 게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만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필수 조건입니다. 덕후의 필수 조건. 그래서 시간을 1만 시간 투입하는 거. 이게 어렵지만 정직한 덕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덕질을 하는 것들을 SNS, 요즘 카톡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블로그라든지 이런 데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디지털 명함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거기 계속 축적해 가시면 나중에 누군가는 보고 또 최고의 전문가로 대우를 해주죠. 그리고 취미, 이 덕질을 직업으로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취미를 평생 직업으로 연결시켜주는 거. 이게 참 이분들의 배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인 연구소 만드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1인 연구소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한국 밥상머리교육연구소, 밥상머리교육 모를 때인데도 밥상머리교육연구소란 걸 만들어 놓고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1인 연구소, 내가 좋아하는 그 뭔가가 있다면 1인 연구소 만들어서 명함도 파시고 그러다 활동하시다 보면 기회가 오고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기를 브랜딩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덕후의 10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까르페디엠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오늘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을 어떻게 몰입 있게 살아야 되겠죠. 행복하게. 근데 결국은 이제 하운데 어떻게 몰입감 있게 행복감 있게 저는 이 덕후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덕후의 탄생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인생 2막을 어떻게 준비하지? 새로운 뭐 직업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다든지 그죠? 이런 기회에 반전을 꾀하는 분들은 덕후의 탄생을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비결들 그리고 비밀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